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경매 분석은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경산 우방 힐타운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경산이지만 대구 본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103동 19층 1901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면적은 18.1평, 대지권 11.1평, 토지 건물은 1괄매가. 1괄매가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역마다 다양한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뭐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뭐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 수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새로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1괄매가. 자,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있는 땅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이 아파트의 여러 구분 부동산 중에 하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부동산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함께 매각한다는 거죠. 건물을 사게 되면 토지 소유권도 같이 온다. 자, 이 둘은 같이 매각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일괄 매각. 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 9월 7일 날 이 경매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9일 사람들은 경매가 접수되면 경매가 바로 진행되는 줄 아는데, 자,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며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서 채권자들은 누구누구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줄 것이다. 이것을 이 부동산과 관계된 물권, 소유권, 점유권, 그들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통지를 하고 절차적 과정을 밟아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매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7개월 정도 소요돼서 1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찰됐죠. 이 가격에는 사봐야 아무런 가치, 어떤 이익이 없다. 이 가격은 경매로 살 가치가 없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 여기는 30%죠. 30% 유찰돼서 8,400. 그리고 또 30% 유찰돼서 지금은 6월 19일 5,880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값보다도 싼 49% 5,880만원. 이것이 경매의 가장 큰 이익이죠. 그러나 이 가격에 현혹되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낙찰가는 다를 겁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현대캐피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이 지역에 혹시 계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동 중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방향은 남향이네. 경매 진행 과정에 7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나는 어떤 사람이요,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요 등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기필증 제출,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채권자 보증서 제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아마 경산시 같아요. 경산시 미납 교부청구서, 집행관 기일입찰서 제출, 특이한 서류 제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99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19층 중에 19층 가장 꼭대기층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건물이 9,480, 토지가 2,520.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대략적인 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가가 좀 싼 지역이다. 자, 도시가스, 그래도 도시가스는 간다. 그리고 영남신학대학교 남측 인근에 있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 지반 대체로 등급 평탄하며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있습니다. 자, 물건 자체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아주 특수한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자와 그리고 등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점유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집행관이 현장에 가니까 입건 부동산에 방문을 해보니까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가니까 거주자가 없었던 거죠. 없고 통지서, 경매 안내 통지서를 두고 왔으나 임차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리가 없었다. 자, 보통은 경매 통지 안내서를 집에 두고 오면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 통지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를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 임차인이 맞다면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배당 요구를 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렇게 따라서 하죠. 그러나 연락도 없고 서류 제출도 없었다. 우편하면은 우편물은 없었고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소유자와 그의 가족만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었다. 자,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현재의 소유자가 2013년 10월 21일 거래가액 1억 7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그리고 현대캐피탈 대출을 받았고 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 추가 대출까지 간 거 보면 한도가 더 필요했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자, 이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지금 현재 경매 기입 등기 이후 현대캐피탈 외에는 다른 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경매 사건들 다수의 사건들 중에 이런 채무 상태라면 그나마 깨끗하고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 점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우리 낙찰받게 된 사람 인수하게 될 부담 보겠습니다. 등기 사항이 어떻습니까? 현대캐피탈 이후에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기타 다른 권리도 없고 선순위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 현황만 보고 그 채무 상태를 전부 다 확실하게 예측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조사 과정에 조사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냐 조금은 덜 쓰냐 좀 편한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냐 그 정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를 관리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포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조사 내역이 없습니다. 조사 내역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와 그의 가족만 전입되어 있더라. 그럼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당연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예상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를 생각합니다. 강제 집행은 250에서 한 300 정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50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180 잘하면 한 120 이런 금액 협의된다고 무조건 협의로 내보내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지금 이 권리관계를 가지고 얼마 정도면 낙찰이 가능한가? 자, 다음 시간에 계산해보고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예상 낙찰가를 우리가 계산해보겠습니다. 경산 우방 힐타운 현장에 나와 있는 광고하고 있는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입니다. 매도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가격으로 호가를 하면서 이 정도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3자가 만들어내는 거래 가격 거기에 이 매도 호가는 큰 영향을 미치죠. 일단은 호가가 나와야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경산 후방 힐타운
20층 중에 6층입니다. 동평인대 1억 고가하고 있습니다. 6층. 우리는 19층 중에 19층이었습니다. 1억 1000 있죠, 비슷한 게.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억 1500까지 호가있지만 이러한 물건은 먼저 팔리기 어렵습니다. 뭐 일단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가겠죠. 1억. 뭐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물건들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1억.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보시다시피 1억 이하에서 형성됐고 심지어 9천 이하에서 저층이 형성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16층 1억 1000 거래된 사례를 보고 나도 이만큼은 받고 싶다. 그것이 매도자의 마음이고 물건을 접수받고 싶어하는 공인중개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또 여기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9천, 호가 9천이 맞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층수가 좋으니까 9,500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9천에서 9,500 이 금액 사이가 거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매수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매도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1억 1000을 부르는 사람이 9천까지 깎기는 쉽지 않습니다. 깎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낙찰 사례는 몇 개 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2016년입니다. 2018년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별로 많지 않다 보고 이 데이터를 그래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99년도, 05년도 보국 웰리치 경산. 자, 요 물건과 경산 우방 힐타운. 자, 이것을 두 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18년이고 16년. 자, 이 데이터는 지금의 어떤 상태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경산시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투자 목적의 사람들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3년 사이에 큰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반영되긴 합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전용 면적 25.7과 25.6이고 16층, 5층, 남동, 동.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차에 모두 낙찰된다. 즉 70%가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더라. 자, 이 선은 유지되어서 그 위에서 낙찰된다. 경쟁률은 7대1, 7대1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매수 시장에 힘이 7 정도는 된다. 이 안에 실거주자도 있을 것이며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합쳐서 7이라는 경쟁률을 만들어냈고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 자, 시세 대비 즉 거래 가능 대비 91.48과 90.5%. 자, 이것을 물건의 가중 평균을 구하니까 91.18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한가 9천만 원을 적용해 보면 8,256만 원이 나옵니다. 상한가를 적용해 보면 8,700, 즉 8,200에서 8,700 정도. 이 정도 범위 안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1.1%. 그러면 중간 가격인 8,400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 250은 꼭 포함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8,767만 원 정도의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더 치밀한 분석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끌어오고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짧게 그러한 분석 방식을 전달하는 수업이므로 이렇게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은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확률이 높은 낙찰가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